그럼 후자간 공약 질의는 한 가지씩만 더 추가적으로 갖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측에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면. 네. 2번 후보님께서는 세 번째 공약에서 소모임 간의 교육 확대 및 일반 학우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소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학우들 그리고 또 학생의 그 소모임과 학생을 하고 있는 그런 학우분들이랑 많이 거리감이 있는 학우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학우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을 하고 그리고 활성화 방안은 어떠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신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현재 행정학과에 존재하는 소모임 중에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축구 소모임, 야구 소모임, 영화 스피킹 소모임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외에는 규모도 작고 많이 활발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 선거에 출마하게 돼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저희 학과 교수님들을 뵈면서 찾아뵈면서 저희 공약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배득종 교수님께서 저희의 공약을 보시고 소모임 간 교류 확대라는 공약을 보시고 저희 공약 중에 소모임 신설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공약을 보시고 교수님이 합창 소모임이 있으면 자기도 한번 가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배득종 교수님처럼 저희 학우분들 중에도 분명히 지금 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소모임인데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선관위원장님처럼 힙합 쪽에 관련 관심이 있으신 분들 비지비지 돼지돼지라고. 그런 것처럼 지금 현존하고 있지 않은 소모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소모임 신설과 그 신설 소모임에 대한 학과 차원의 지원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 소모임에도 조금 더 학과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서 기존 소모임과 소모임이 계속된 신설이 소모임의 신설도 확대되고 소모임의 교류를 확대시키다 보면 학생회가 아닌 비학생회 학우들, 소모임에 속하지 않은 학우들 이런 저희의 목적 자체가 학생회와 비학생회, 소모임과 소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학우들의 사이에 벽을 허물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임 간의 교류가 계속 확대된다면 학과 차원의 체육대회나 아니면 다양한 행사에 그런 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벽을 허물고 그냥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가 만들어 나간다면 그런 것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마지막으로 기호 1번에게 질문 하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첫 번째 취업 커뮤니티 자세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학과 차원이나 이런 그런 교수님 차원의 지원에 대해서 언급은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 후보의 차원으로서 교수님에게 지원을 받아내겠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뜬 공약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합의가 됐다, 안 됐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책임한 발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발언을 아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희 학교에 계시는 한상일 교수님이나 이런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올해 취업 캠프를 같이 했는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과정을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게 되게 아쉬워하셨던 게 있으셨는데요. 네. 사실 그 아쉬웠던 점을 저희는 채워드리고자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 차원에서 지금은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후보자간 공약 질의를 마무리하고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공지를 다 드렸지만 카톡방을 통해서 그 공청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이 2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기호 1번에게 2가지, 기호 1번에게 1가지의 질의가 들어와서 그걸 진행하기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학우분들이 참 대다수가 계신데 그 중에 딱 한 분만 해서 뭐 후보자들에게 질문이 있거나 공약에 관해서 질문이 있거나 뭐 개인적인 질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저희가 그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해도 됩니까? 성함이랑 박준희 학우가 예, 질문하시겠습니다. 저도 기호 1번 소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점 한 가지 있는데 기존에 저희 3대 글로벌 생명학과 학생에서도 그 학우들의 뭔가 소통과 그 학우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자 그 소리함을 설치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뭐냐면 사장님 논의가 안 됐습니다. 말 좋습니다. 만약에 오피스 아워를 1년 내내 공약으로 내세우셔서 이용을 했는데 아무도 그 오피스 아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공약은 무효가 되는 건데 학생들 참여를 유도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오피스 아워라는 걸 유지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할 말은 근로행이라는 것으로 해서 소리함을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막 이제 이름 짓는 아이디어 공부부터 제가 지켜봤었는데 참 되게 재밌었었어요 그 과정이. 네, 사실 저도 그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까먹었어요. 그게 있는지가 기억이 안 났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아쉬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의 오피스 아워를 신설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학과적인 행사가 있을 때 이럴 때마다 저희가 이러한 문의 같은 경우를 오피스 아워에서도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이제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많거든요. SNS나 이런 것들이 아닌 면대면으로서 사람이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인 카카오톡 같은 걸 통해서 공지하는 것뿐만이 아닌 면대면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행사 가장 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강총회, 신국전 환영회 아니면 MT 중광총회, 학과 설명회 이런 학과에 있어서 큰 규모의 행사에 앞서서 저희가 일반 학우분들이 갖고 있는 건의사항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 그런 행사가 끝난 다음에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보내며 같이 저희가 부족했던 점을 듣고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학우분들의 유인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분 분들은 다 엄청난 공약을 내세우셔서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호 2분 분에게도 관심을 주시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사전에 나와 있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분께 익명으로다가 저희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자리는 구체적으로 언제 몇 번을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저희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직접적인 의사소통이란 게 아까 1번 공약에서 말씀드린 국제개발 트랙 이수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자리를 말씀하십니다. 네, 저희도 자세하게는 제 질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공약 중에 소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 1번 공약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왜 글로벌 행정학과인지 설명하는 부분에서 국제개발 트랙을 이수한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의사소통 자리를 마련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원래는 연말에 학과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하고 국제개발 트랙 설명회를 한 번씩 개최하는데 저희가 내세운 공약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 3월이죠. 3월에
먼저 전공 선택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과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고, 그리고 전공 선택하기 직전인 9월, 10월쯤 한 번 더 학과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전공 선택을 마친 학우들을 위해 원래 유지되어 오던 연말에 학과 설명회를 한 번 더 총 3번을 개최할 생각이고요. 이러한 직접적인 의사소통의 자리는 저희가 그 국제개발 트랙을 직접 이수한 학우들과의 얘기가 잘 된다면, 굳이 횟수에 상관없이 그분들의 배우고자 하는 학우들의 의지만 있다면 그 국제개발 트랙을 이수한 학우들과의 자리가 몇 번, 구체적으로 언제 몇 번을 계획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나머지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앞부분에 설명된 부분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공통 질문으로 나와 있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멘티제를 모두 다 실시하신다고 학부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호 1번 후보자께서는 멘토 멘티제에 대해서 질문들 많이 받으셨고 공약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질문을 기호 2번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멘토 멘티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희 공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멘토 멘티제라는 거창한 형식과는 다르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선배님들과 연락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재학생들 간의 멘토 멘티가 아니라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사회에 계시는 분들과 이런 연락망을 구축하는 방법이고, 아까 그 방법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이 들어와 있어서 다른 학우분들께서 이해를 좀 돕고 또 도와드리자면, 그 멘토 멘티제라는 이름하에 두 후보가 조금 성격을 달리 가지고 하고 계신데, 1번 후보께서는 재학생들 간의 멘토 멘티제고, 그다음에 2번 후보자께서는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그런 멘토 멘티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질문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지금 1번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질문을 드리면, 글로벌 행정학과 외에도 다수의 과에 잘 어울리지 않고 겉도는 학우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앞서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질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던 학과에서 학생이나 소모임 등을 통해서 많이 어울리는 학우분들이 있는데,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학우들을 있는데, 이 학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방안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제시했었던 것 같은 게 멘토 멘티제도, 그리고 봉사활동, 학과 차원의 봉사활동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런 학과 차원의 봉사활동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희 학과에 있으면서 다빈이라는 곳을 모르는 분은 생각보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빈에서 이렇게 가장 영향력 있으신 분들 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다빈이라는 곳이 있는데 굳이 학과 차원의 봉사활동을 한번 추진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제가 다빈을 보면서 되게 많이 존경을 하는 것도 많았었고 멋있다는 생각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많이 느꼈던 게, 다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끈끈하더라고요. 끈끈하고 이렇게 뭉치는 힘이 강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어떤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할애하면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해내는 그 과정에서 서로가 친해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축구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축구를 진짜 잘 못해요. 몸집 살 수도 있고 해가지고 달리기도 잘 못하고 해가지고 축구나 이런 운동 잘 못해가지고
축구나 이런 걸 통해서 어울리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야행성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제가 2학년이 끝나가는 과정이어가지고 참가를 하기 상당히 힘든데 사실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공동의 목표를 가질 수 있을 만한 것들 중으로 가장 좋은 것이 학과 차원의 봉사활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봉사활동을 했었고요. 멘토 멘티 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건 사실 좀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분들께서도 학과에 어울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신입생 때 한번 학과에서 멀어지고 난 다음에는 학과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기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런 과정을 사전에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멘토 멘티 제도의 하나의 기능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사활동이랑 멘토 멘티제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심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기호 2번 질문이 행정학과 외에도 대다수의과에 잘 어울리지 않고 또는 학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셨는데 제가 1학년 때 과 대표를 하면서 이 사회자분 저랑 동기입니다. 이분이 대다수의 과에 잘 어울리지 않고 겉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3대 글로벌 행정학과 학생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 과에 잘 어울리지 않고 겉도는 학우들을 챙기는 것은 학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모임 신설 지원, 소모임 간 교류 확대 이런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얼마만큼 학생회와 비학생회 학우들 간의 벽을 허무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학생회였고 야행성이라는 소모임 외에는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소모임 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학생회가 거기서 역할을 잘해준다면은 꼭 자기가 속한 소모임이 아니더라도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야행성이지만 팬 경기 때도 나가고 그럼으로써 더 많은 인맥을 쌓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과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학생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저희 멘붕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학우들의 공약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 순서로 제4대 글로벌 행정학과 회장단에게 바란다라는 순서를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관위원이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예비 그랭인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제1전공 선택을 글로벌 행정학과를 해주신 여러 1학년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선관위원회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의견을 들어가서 1년 동안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 때 학생회를 이제 꾸려나가실 이제 대표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행사가 되게 요번에 엄청나게 행사가 많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정말 뽑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OT, 그다음에 MT, 그다음에 축제, 그리고 연고전, 그리고 이건 행사 관련해서 4가지를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 관련해서 시험 기간에 개방됐던 뭐 과실과 다과 여부, 그다음에 이제 복지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저희가 누릴 수 있는 복지가 더 많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누리지 못했다라는 의견이 수렴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면 OT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들 이제 재학생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OT를 끝나고 나면 친한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만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반응이 좀 싸늘한데 아무튼 그 다수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모자랐다라는 얘기가 들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OT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교학부와 조율이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행사를 저희가 강행을 했어요. 저희 임의대로. 그래서 그게 중간에 행사가 이제 중단이 되고 OT가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사전 조율을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와 교학부와 사전에 이제 조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준비되시는 분 먼저 손들어 주시면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사전 교육에 관해서는 이게 저희 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경대 학생회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니면 통합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전경대에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학과가 경제, 국제관계 이런 학과 회장단 분들하고 미리 전경대 회장분하고 연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다수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대해서는 OT 때 너무 조원들끼리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와도 더 넓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조끼리만 있으면 오히려 더 소수기 때문에 말을 편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 같고 2월에 날씨가 춥지만 조금 더 활동적인 활동을 하면은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OT 뒤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프로그램을 조금 다양화하고 뒤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다고 기호 1번 측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호 1번. 네, 사실 저는 이제 OT를 13년도에 했었는데 사실 저는 OT 때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진짜 즐겼었고 그래서 사실 그때 저희 팀장이 주은지 하고 분이었었고 그 분의 영향으로 저희 팀이 우승을 해가지고 디프에 참가를 했었어요. 참가를 해서 지금 촬영하시고 있는 분도 그런데 그래서 그때 이제 땜바르에서 고기도 먹고 했었는데 사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도 처음에 갔을 때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나이 든 것도 너무 친하면 어떡하지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저랑 이제 같은 조원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었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뒷풀이 하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사실 그 관계가 계속 이어가는 거는 이제 저희가 그 OT 기간이 끝날 때쯤 해가지고 OT 기간이 끝날 때 저희가 아까 공약으로 말씀드렸던 멘토 같은 경우를 도입함으로써 이 학우들이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들 RA 분한테 물어보기 애매한 것들 아니면 RA 분들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멘토 재학생 멘토들을 설정해 놓은 것으로써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OT의 한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님들을 모시고 장시간 동안 제가 구청회를 진행했는데 사실 여태까지 이런 순서가 전혀 전무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시도를 했는데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그냥 여러분이 내년도를 대표하는 학생들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 너무 무관심하진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표가 이제 26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26일, 27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재적생 수의 40% 이상에 대한 대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40%는 채워져야 투표가 되고 그게 만약에 모자랄 시에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연장이 될 예정이고요. 선관위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투표의 투표율을 75% 이상보다 잡고 있다고 하시니까 많은 학우들께서 투표를 하셔서 단순히 수치적으로 40%가 돼서 대표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에 이제 한 축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4대 글로벌 행정학과 회장단 선거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